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홈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낮아진 눈높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쎄요, 전체적으로 좀 글로벌 증시가 조금은 좀 한 주 동안 안정세를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락장이나 아니면 급등장은 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지표에 대해서도 좀 하향 평준화가 좀 많이 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이제 자산들의 흐름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축소하는 국면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는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곳에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은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축소되는 이런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 자산들의 흐름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교차가 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2% 가까운, 그러니까 다우지수로는 300포인트 가까운, 300포인트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전일 이제 중국에서 또 정책적인 훈풍이 좀 닥쳐주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믹스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국면들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말만 하더라도 이 센티멘트가 상당히 또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겠고 유가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감도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호재가 반영이 된 건지, 그렇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를 하나씩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간밤 재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 개선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우리가 펀더멘탈이 전체적으로 좀 약해졌다라는 게 증시의 높이가 다시 맞춰지면서 눈높이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조금만 좋아진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표에 따라서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센티멘트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지난주에 이제 GDP 이제 1.0%가 나왔습니다. 0.7% 예상치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는데, 사실 1% 자체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낮아진 눈높이보다는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런 맥락의 전체적인 자산 흐름, 가격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증시가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투심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유가가 안정화되고, 유가 안정화로 통해서 EM 자산이 좀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부양책 센티멘트, 부양책 자체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이런 스탠스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센티멘트를 개선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WTI 가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쌍바닥 형태에서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우리가 WTI 기준으로 해서 26불 수준이 상당히 좀 매물대가 두껍게 지지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거의 스트레이트로 지금 30% 가까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펀더멘탈이 개선이 있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인 붕괴는 없다라는 확신이 어떻게 보면 원유 시장을 상당히 좀 좋게 만들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런 생산 동결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센티멘트를 많이 작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 이제 신용시장에 이제 걸쳐 있는 미국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입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한 2.8% 정도 올랐는데 또 이와 함께 같이 올랐던 게 어제 이제 자동차 세일즈가 수치가 나오면서 자동차 사다 포드가 한 4.6% 정도 올랐는데 상당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펀더멘탈 지표를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자동차 판매 한번 보시면요. 생각보다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750만 건, 1750만 건,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이 됐는데, 론을 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분명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었는데 사실 상당히 좀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예년과 거의 뭐 다를 바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좀 좋다고 근데 이게 좀 좋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뭐 어쨌든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PMI를 보시면요. 50을 상회를 했습니다. 51.3이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뭐 만족을 하는 무난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를 보시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는 49.5가 나와서 여전히 50을 하회를 했습니다. 50 이하는 수축, 이상은 확장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뛰어 올랐다 이거죠. 네.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뛰어 오르는 것 자체가 지표가 좋아 보이고 증시에 좀 좋게 작용을 네.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은 좀 물론 이제 눈높이는 낮아졌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개선세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 좀 상당히 흐름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변동폭이 큰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비제조업 부분은 그나마 좀 낮긴 합니다만 제조업 부분에서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도 뭐 PMI 나왔는데 49를 찍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맞습니다. 중국의 이제 지표 수준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기사를 하나 CNN 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중국 2월 제조업 PMI가 49로 전월 49.4 대비해서 0.4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는 이제 중국이 집중을 하고 있는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 PMI 지표가 52.7이 나와서 물론 50 이상에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월 대비해서 53.5 대비해서 0.8포인트나 떨어졌네요. 이러한 것들이 좀 과연 중국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서비스 섹터가 겨우 뭐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나머지 제조업의 부진을 상쇄를 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러한 기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2월 달에 우리 이제 뉴이얼스 데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없다. 계절적인 요인이라고 보면 된다. 연간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비제조업 관련된, 그러니까 비제조업, 논 매니팩처링 PMI나 ISM 지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들은, PMI 지수가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들은 사실 중국의 펀더멘탈을 의심해 볼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진짜 중국의 경착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해볼 만한 구간들을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한 번도 뭐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은, 중국 증시의 하락하고는 관계가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G20 재무장관 회의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한 15% 스트레이트로 올랐다가 20% 올랐다가 한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시장의 우려는 뭐 제조업처럼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추가적으로 안 한다라는 측면에서 절반 정도만 이제 영래포를 공급을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한꺼번에 좀 상쇄를 시킬 만한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17.5%에서 17%로 중국의 지급 준비율은 아직 내릴 수 있는 하방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시장 유동성 추가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어제 뭐 한 3시 정도 중국 증시 끝나기 한 1시간 정도까지는 다시 보합까지 떨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거의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모습들을 상해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전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은 추세를 복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위안화 달러 차트 보여주시면 결국에는 이 차트가 붕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갑자기 막 치솟아가지고 우상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장대 양봉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이제 절하가 되면서 뭐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시장이라든가 증시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한 6.5 위안 레벨을 지켜가면서 또 8일 만에 또 사실 이게 0.1% 오른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난 7일 동안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로 인해서 블룸버그의 이제 20개 이머징 마켓의 이제 통화 자체가 한 0.6% 보여주는 모습들. 결국에 우리 시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달러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제 원화 약세가 좀 진정이 되는 국면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균형 가격을 너무 약세로 몰고 가던 것들이 어느 정도 다시 균형을 찾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엔화 차트, 엔달러 차트 보시면 엔화가 계속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한 2주, 최근 한 10영업일 동안은 다시 또 이렇게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주기 좀 어려운 국면들을 다시 좀 보여주면서 이것도 균형 가격을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EM 자산 센티멘트 하나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가를 한번 보시면요. 유가 관련된 기사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 오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6월 미팅에서 감산 합의가 이뤄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사우디 석유 장관이 감산 합의가 비관적이다. 이란에 달려있다. 이란이 지금 사양 제재 풀려가지고 막 풀고 있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거 6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다시 줄여가면서 감산이 아니면 동결 이런 스탠스를 지켜갈지 의문이다라는 부분들. 약간 유가 자체가 센티멘트로 올라왔지 펀더멘탈리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내적으로 지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국 이슈와 유가를 좀 살펴드렸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지만 센티멘트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낮아진 눈높이 때문이겠죠. 하지만 펀더멘털은 그대로이고 결국은 그러면 전략적으로 가봤을 때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좀 노련하게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펀더멘탈이 작용이 되면서 계속 저가에 머물러 있는 자산을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센티멘트 개선으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좀 컷을 해나가면서 현금을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을 축소를 시키면서 상승을 하고 여기서 펀더멘탈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자산에 대해서 잘라놓고 또 펀더멘탈이 그대로 작용이 되어 있는 자산으로 물 흐르듯이 밑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안정화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 그거를 못 찾아내겠다 한다면은 튀어오른 자산은 어쨌든 잘라서 현금화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뭐 미국 경제가 0.7%에서 1%로 0.3% 좋아졌다가 막 좋다고 이렇게 시장이 올라 있는 것이 다시 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금이 일부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펀더멘탈에 비해서 센티멘탈만 뭐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튀어오를 때 여기서 현금화를 해나가면서 또 다른 투자 방향을 모색해보자라는 게 전홍수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여기까지 저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전홍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